이제는 기가 막히게 옷도 권해주고 생활 전반을 조언해주는 집사를 하나씩 데리고 사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그래서 거잖아요. 손정희 의장도 얘기했고 얼마 네. 전에는 메타의 주커버그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기업이 이메일과 웹사이트가 있듯이 에이전트를 갖게 될 것이다. 이 기업이 대기업이든 아주 작은 자영업자건 중소기업이건. 그런 이제 손정희 의장은 모든 사람이 이메일 주소 갖고 있듯이 개인도 다 AI 에이전트를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은 아기들이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하고 같이 자라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같이 자라는 세대가 조만간 등장할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를 한 사람당 하나씩 가지면 어때? 이런 아이디어가 어제 일본에서 나왔는데 일본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야무지게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언급 안 됐다, 이게 더 씁쓸하기도 합니다. AI 에이전트?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I 에이전트가 뭐예요, 박사님? 네. 우선 쉽게 설명을 하면요. 네. 지금까지 생성형 AI, 생성 AI에서 챗GPT 이런 거는 챗GPT가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즉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생성 AI가 인간이 만들어놨던 다른 도구를 좀 사용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냈던 웹사이트도 들어가서 검색도 한번 해보고 자기가 내가 안 시켜도. 내가 안 시켜도 네. 내가 우선 그거죠. 항공편 저렴한 걸 좀 알아봐줘. 그러면 자기가 학습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항공편을 검색을 합니다. 호텔 이번에 주말에 어디 강원도 놀러 갈 건데 좀 저렴한데 알아봐줘. 민박집 좀 알아봐줘. 뭐 펜션 좀 알아봐줘. 그러면은 웹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해가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간에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볼 때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네. 있었고 그 다음에 진화했던 것이 호모 하빌리스라는 거예요. 호모 하빌리스라는 뜻은 뭐냐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진화하면서 결정적으로 호모라는 단어를 쓴 거는 불이라든지 또 뭐 석기라든지 철기라든지 도구를 쓰면서 뭐 진화론자들에 따라서는 그것 따라서 인간의 뇌도 커졌고 인간의 뇌가 커지면서 도구도 진화했고 이러면서 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인간으로 진화한 거거든요. 이제 AI가 AI 혼자서 우리와 질문과 답변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AI가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지금까지 수많은 소프트웨어들 수많은 웹사이트를 자신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해달라는 것들을 이루어주게 돼 있는 거죠. 뭐 간단한 건 원래도 조금 있었죠.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아침 뭐 6시에 알람 울려줘. 이런 것들은 이제 알람을 시계 정도는 이제 다루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걸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만들어 놓았던 모든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에 물론 우리가 어디 접근해서라고 사전에 정의는 해줍니다만 이렇게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증폭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AI는 두뇌 역할만 하는 겁니다. 어떤 도구를 순서대로 사용하면은 좋은 결과값을 얻겠구나. 네. 그리고 여기 또 메모리 기억 장치도 있어요. 강정수는 창가 자석 별로 안 좋아하고 복도 자석 좋아하니까 다음부터는 물어보지 말아야지. 우와. 그거 또 물어보면 화낼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저의 여러분들이 이제 비서나 집사들처럼 네. 일들을 저희가 물론 목표는 할당해 줍니다. 나는 다음 주에 오사카를 놀러 가고 싶어. 다음 주말에는 캠핑을 가고 싶어. 이런 부분들이 다양해질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요즘 스타일리스트 에이전트도 있어요. 나는 이번에 주말에 가족들 모임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모임인데 너 옷 갖고 있는 거를 제가 다 사진을 스캔을 해줬어요. 그럼 그걸 DB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상태에서 그날 베스트 옷을 나한테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추천을 해줍니다. 물론 여기 전제 조건은 도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사진으로 스캐닝을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뷰티도 마찬가지예요. 뷰티 에이전트라는 것들은 저희 화장품들 다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네. 물론 이 친구가 계속 권해요. 혹시 뭐가 부족한데 또 사면 안 되니? 뭐 이런 식으로 추천도 해줍니다만 네. 나 어떤 날 어떻게 화장할 건데 이런 순서로 이렇게 화장하면 될 것 같아. 옆에서 화장법도 알려주고 잘 모르겠어. 그럼 내가 유튜브를 찾아봐 줄게. 네. 유튜브에 요 장면을 딱 보면서 요거 흉내내봐. 이렇게 저한테 개인 이렇게 가해를 해주면서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게 배트맨의 집사 있듯이 네. 이제는 기가 막히게 옷도 권해주고 생활 전반을 조언해주는 집사를 하나씩 데리고 사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그래서 거잖아요. 손정희 의장도 얘기했고 얼마 네. 전에는 메타의 주커버그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메타의 주커버그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기업이 이메일과 웹사이트가 있듯이 에이전트를 갖게 될 것이다. 이 기업이 대기업이든 아주 작은 자영업자건 중소기업이건. 그런 이제 손정희 의장은 모든 사람이 이메일 주소 갖고 있듯이 개인도 다 AI 에이전트를 갖게 될 것이다. 즉 저희 어머니도 AI 에이전트를 갖게 되는 거고 저도 AI 에이전트를 갖게 되는 거고 제가 어머니 전화 받기 싫으면은 저희 AI 에이전트에게 엄마 전화나 엄마 에이전트라는 거 너가 알아서 정리해서 주말에 내가 안 간다고 얘기 좀 해줘. 근데 엄마가 지금 이 방송은 안 듣고 계신 네, 거죠? 물론이요. 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에이전트 역할을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뭐 기차표 좀 연장을 해라, 취소를 해라, 그렇죠. 구매를 해라. 아들 딸들이 다 그렇죠. 에이전트 역할을 그러면 하고 왜냐하면 있죠.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하셔도 어렵거든요. 저희 어머니들 80이 넘으셨으니까 네. 기차표 끊는 거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편해도 어려우세요. 특히 취소하고 연장하는 거 이런 것들. 저는 에이전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 LG전자에 삼성전자에 이렇게 냉장고나 뭐 김치 냉장고 고장났을 때 전화를 잘 못 하세요. 왜냐하면 대기가 너무 기니까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사람이 되게 문짝 뒤에 있고 뭘 자꾸 누르래요. 네네. 1번, 2번 눌렀다가 되게 나중에 연결해 주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보러 해라라고 항상 저를 에이전트 삼으셨는데 저는 언젠가는 저희 어머니 에이전트가 나와서 그 일을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와,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듣고 계신 어머니들이 김장을 한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하나씩 붙어 있으면 옆에서 참견하는 거죠. 엄마 참치보다는 까나리 넣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것이 꼭 스마트폰에서 AI 에이전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TV에도 AI 에이전트가 들어가서 큰 화면으로 어르신들한테는 큰 화면으로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배려까지. 네, 그래서 네. 대단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것을 오픈 AI에서는 이것이 AI의 3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AI 1단계가 이제 챗봇이고 그다음에 2단계가 한번 여기서도 말씀드렸는데 O1이라고 해서 좀 두뇌가 진화된 것들, 네. IQ가 진화된 것들. 결국 이 두뇌가 진화돼야 도구를 잘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 도구를 잘 다루는 것이 2단계고 3단계가 이제 도구를 다룰 줄 아는 AI 에이전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 시대가 사실은 기업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예를 들자면 요즘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틱톡에서 도입하고 있는 건 뭐냐면 대기업들은 고급 마케터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잘 광고를 어디다 노출시킬지 뭐 얼만큼을 노출할지 잘 그렇죠. 아는데 이런 작은 SMB라고 보통 얘기하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전문 인력을 갖기 힘들거든요. 생산하기도 힘든데 좋은 제품 생산하는 것만 해도 잘했다 싶은데 이걸 또 어떻게 팔지 생각하면은 우리 회사에 좋은 마케터들이 취직을 안 합니다. 월급도 많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보통은 외주를 주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사장님이 뛰시거나. 그렇죠. 네. 그러면 외주를 보통 많이 주게 되는데 페이스북에서 얘기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얘기하는 것은 외주를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다 붙여드리겠다. 그래서 어디다 광고하면 좋을지 해주겠다. 그리고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웹사이트에 보면은 구매 사이트에 상세 페이지라고 있거든요. 상세 페이지도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오. 심지어는 강정수가 보는 상세 페이지하고 박연미 기자님 보시는 상세 페이지하고 다르게 보여주겠다. 지금 우리가 포털에서 검색할 때 사용자별로 다르게 노출되듯이. 되듯이 상세 페이지도 우와. 이 물건에 대해서 네. 이 사람의 과거의 개인적인 취향이라든지 이것을 검색했던 의도를 분석해서 상세 페이지도 무료로 다양하게 생성해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팔기 위해서는 광고비 좀 한 달에 얼마 좀 쓰셨으면 좋겠는데 광고비 에이전시 필요 없다. 우리가 에이전시다. AI가. 그렇죠. 그래서 매출도 신경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는 언젠가는 세금 계산서나 회계 처리도 해드리겠다. 그것도 해주겠네요. 당장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엑셀의 간단한 기능 같은 거. 네. 지금은 포스에서 사장님이 나중에 뭐 단추 누르고 입력하고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매상 얼마인지 정리해놔. 그럼 쫙 그렇죠. 해놓지 그런 부분들을 만들겠다는 게 요즘 기업들이 다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대형 기업에서는 대형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좀 자동화하는 데 많이 쓰이지만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위한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 완전히 예를 들면 김앤장 변호사 하거나 뭐 PwC 회계사 구하는 게 3일반 회계법인이 훨씬 더 잘하시겠죠. 우리 그 수준을 아니더라도 거기까지는 필요 네, 없거든요. 거기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네, 동네 아니더라도 장사하는데. 정말 못해가지고 힘들고 막 3시간 했다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이런 일은 없게 해드리겠다. 이것이 요즘 이런 기술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를 걸고서 중소기업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포스조차도 사용 안 하시고 왜 예전에 동네 가게에서는
이렇게 계산기로 하나하나 주파 하나를 튕기시거나 하다가 옆에 마시기면 아유 헷갈려 말 다시 시키지 해야 말아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네. 되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긴데 네. 정범진님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간의 대결 시대가 되겠군요. 아들 AI는 엄마 전화 피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엄마 AI는 아들 전화에 침투하는 방법 고안하고 이야 이거 대리 전쟁인가요 하셨는데 소름. 정범진님 저하고 완전 찌찌뽕이에요. 왜냐면 네. 임영웅 티켓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콘서트에. 네. 우리 엄마도 가고 싶고 강정수 박사님 어머니도 가고 싶을 거 네. 아니에요. 그럼 인공지능끼리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럼요. 피 터지게 싸우겠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약간 잘 싸우는 인공지능 구독해야지 이런 전쟁도 벌어지겠네요. 우리 회사는 그럴 때는 이제 룰들을 규칙들을 정하겠죠. 인공지능이 들어오는 것을 그 구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건 너무 인공지능이 와서 순간적으로 후룩 할 수 있으니 여기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못 쓰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쩌면 인공지능 에이전트 네. 금지 구역도 저는 생길 거라고 저는 금지구역. 네, 출입 금지 구역도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 노키즈 존처럼 네. 노 AI 존. 뭐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인 에이전트들을 갖다가 서비스하겠다. 뭐 이런 건 요즘 통신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뭐 네이버도 고민을 하고 있고, 카카오도 고민을 하고 네. 있고, 세계 모든 기업들이 뭐 손정희 의장 같은 경우도 얘기했던 것은 개인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그리고 중소기업용 AI 에이전트, 대기업용 AI 에이전트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AI 검색 서비스도 사실은 AI 에이전트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질문한 것에 답을 해야 되는데 현재 최신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웹사이트 가서 레그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싹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에이전트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 또는 요즘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 움직이는데도 다 에이전트 개념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성 AI라는 것은 이제는 출발점이었을 뿐인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2025년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이요? 네. 그러면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제 본격적으로 AI 에이전트 시대가 네. 열릴 것이다 10년 안에 이게 아니라 네. 당장 내년만 돼보세요. 많은 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내다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 구글도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맥킨지랑 같이 했던 건 뭐냐면 맥킨지에는 하루에 몇만 통의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와서 우리 회사에게 이러이러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냐. 근데 지금까지 이거를 다 사람이 봤어요. 사람이 보고서 이거는 우리 회사에 전문가가 누구누구가 있으니까 거기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이걸 메일을 전달해 주면 이 사람이 답장을 해주면 영업이 성사될 수 있겠구나. 그렇죠. 회사한테는 이건 매출이잖아요. 근데 지금 했는데 이번에 에이전트로 자동화한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자연어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해라고 했더니 만들어준 거예요. 솔루션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메일을 분석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근데 여기선 제공해준 도구가 있어요. 맥킨지의 전문가 엑스퍼트 DB 전문가 DB를 얘한테 도구로 준 거죠. 그럼 이 친구가 이메일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주르륵 검토하면서 맥킨지에는 이 전문가가 이 답을 하는 게 제일 좋겠구나. 그래서 자동으로 포워딩해 주는 거예요. 와. 그랬더니 거기 일하는 사람이 90%가 이제 일을 안 해도 되게 되는. 그러니까 근데 업무 효율성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고 그쵸. 바로바로 응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24시간 풀로 그러니까 7일 24시간 동안 계속 움직이면서 메일을 매칭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업무의 그 성사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가 없을 테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을 적재적소에 집어넣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오류가 많잖아요. 네. 사실 되게 잘할 것 같아서 데려다 놨는데 이게 뭐야 이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 최적화가 1년 365일 24시간 계속된다. 근데 이거를 만드는데 네.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개발자가 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었어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래서 좀 멈춰왔던 건데 이것을 강정수가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말로 나는 이러이러한 기능이 필요한데 내가 너에게 이러한 우리 전문가 DB를 줄게. 전문가 DB의 주소는 내가 타이핑할게 이거야. 그럼 그때부터 걔가 프로그램을 짜잔 만든 거예요. 야 완전 무서운데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적고 네. 무엇보다 성실, 근면 이런 게 보장이 되고 야근에 대한 부담이 없을 테고 추가 수당 필요 없을 네. 테고 구독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구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혹시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제 보통 이런 걸 기록을 남기는 걸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가 했던 모든 기록들을 남기는 거를 보고서 감독은 인간이 해요. 아, 얘가 이 친구가 오늘 또는 뭐 어제 뭐 일하는 건 다 잘했나 네. 이런 검토를 하고요. 또는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전문가가 갑자기 회사 퇴사를 했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가 감독한테 물어봅니다. 이 사람한테 전달해 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 퇴사했네요. 지난주에. 어떻게 할까요? 마땅한 전문가가 없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전문가가 없다라고 우리는 못한다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우겨서라도 딴 사람이 맡기게 아니면 할까요? 차선책을 이런 거는 인간이 선택할까요? 결정해 주세요라고 네. 이렇게 물어보게 이번에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업 전체로 확대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이런 것도 자동화를 하고 싶은데 이것까지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이런 부분들을 대단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의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 구글,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오픈 AI, 엔트로픽 모두가 기업용 이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들이 지금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또 서비스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쇼핑을 도와주는 것. 그다음에 뭐 마케팅을 도와주는 것, 그다음에 스타일을 도와주는 것, 네. 그리고 변호 업무를 도와주는 것. 미국에서는 지금 두 가지 변호 에이전트가 한국은 이제 변호사는 아직까지는 법적인 사회적 갈등이 있어서 못 들어오는데 그렇죠. 미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펌을 도와주는 변호사를 도와주는 법률 에이전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상해보험과 관련된 소송을 대신해주는 에이전트가 생겼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한 12년 살았는데 가장 저는 좋았던 것이 의료보험보다도 변호사 보험이었어요. 변호사 보험이요? 네, 그래서 변호사 보험을 네. 한 달에 우리 돈으로 한 14만 원 정도를 내면은 모든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 벌금은 물론 내야 돼요. 잘못한 건 책임져야 되고. 책임이 져지만 네.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은 100%, 90%가 네. 아니라 100%를 변호사 보험에서 대줍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그 보험에 가입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요. 한 달에 14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요 윗집하고의 층간소음 그 갈등도요 저희 변호사가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갈등과 싸움은 가능한 변호사로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왜 김 변호사 들어오라고 해 이런 거는 재벌집에서만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다 된다고요. 그렇죠. 미국,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그 보험이 저는 그것이 되게 중요한 국민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주인하고 저도 했는데 집주인하고의 갈등. 여행을 갔는데 여행사하고의 갈등. 이거를 제가 외국에서는- 직접 싸울 이유가 없게 돼요. 그렇죠. 그럴 일이 많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지금 법률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소득층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근데 김현장 변호사처럼 잘하지는 않죠. 사실은 김현장 변호사까지 출두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저의 일상에서. 일상이니까. 네, 뭐 학교하고의 갈등, 뭐 직장하고의 갈등들, 그리고 옆집하고의 갈등들, 사소한 갈등들이 인간은 대단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법률로서 해결을 하게 되면 갈등을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싸움이라는 것이 줄어들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요. 이런 부분들도 에이전트가 요즘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야, 이거 굉장히 쓸모 있겠는데 특히 미국 시장에서 보면 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집주인이 이 카페트에 자국 났다고 맞습니다. 깔아놓은 가스에서 일부를 제하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 안 주려고 해서 네. 이거 어떡하지 해서 어떻게 해결했습니다만 그런 그럴 때 때 바로 변호사가 등장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 분배해야 될지는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변호사가 얘기를 해주면 일종의 싸움을 중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에서 자꾸 학생들 교육할 때 에이전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AI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사실은 교사 업무 자동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만 명의 교사가 쓰는 교사 업무 자동화 에이전트가 지금 엄청나게 인기예요. 그러면은 온갖 행정 업무를 대신해줍니까? 그렇죠. 행정 업무를 좀 더 빠르게 대행해주고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그 그거죠. 온갖 불필요한 행정 업무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네. 교육부에서 뭐 해달라, 맞아요. 교육청에서 뭐 해달라, 또 뭐 어디서 무슨 조사해달라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AI 에이전트가 생긴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상상 이상으로 AI 에이전트가 이런 사소한 일들, 좀 반복적이고 지겨운 일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시간을 떼어먹는 일들을 많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그래서 정말로 돈 많은 사람만 사용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네. 마치 통신 서비스처럼 네.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구독 서비스. 근데 인공지능도 이제 계층이 나뉘겠죠. 네. 굉장히 고도화된 게 있고 나뉠 텐데
우리 배미라님은 저는 목욕시켜주는 로봇 원추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래요. 뭐 언젠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인공지능하고 절대 싸우시면 안 되겠네요. 내밀한 관계가 될 텐데 이런 것들까지 다 된다 했을 때 이거 인간 일자리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일자리 부분을 고민을 하시는데요. 생산성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편해지면 인간은 자기 역할들을 찾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사실은 인공지능 처음 들어오면서 인공지능이 너무 똑똑하니까 자꾸 인간과 비교하시려고 하면서 인간을 위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인간을 위협하진다고 뭐 증거도 좀 안 나와 있을 뿐더러 너무 이런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생활을 더 어떻게 윤택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맞고요. 또 특히 한국 사회처럼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이 과정 이걸 물론 멈춰야 되겠지만 사회적으로도 네.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구 소멸 과정에서 역효과 부분들을 에이전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할 수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이제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떠한 일자리 부분은 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고객 응대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100%는 아니지만 관리 감독자는 않겠지만 사라질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다른 일자리를 보장해 줄 것인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AI 에이전트가 효율성을 높여서 충분하게 이윤율을 창출해주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럼 신규 사업으로 이분들을 이동시킨다든지 이러한 마찰들 그러니까 일자리의 이동에 따른 마찰들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대단히 진지하게 진행돼야 돼요. 예를 들면은 CS 그러니까 고객생 응담 먼저 할 수 있다고 죄송한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다산 콜센터부터 먼저 자동화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 일자리 속에서 하지만 기업에서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인데 전체 직원이 15명인데 한 3명 정도가 이런 고객 응답 서비스를 해요. 근데 여기는 3명만 줄여도 영업이익률이 한 3%로 겨우 먹고 살다가 그래서 4%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내수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대단히 중요한 그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흔히 말하는 케바케 네.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뭐 다산콜센터라든지 공공조직에서의 그 고객 상담료는 맨 마지막에 이뤄내는 이런 과정들을 저는 논의들을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도기의 일자리 전환에 따른 갈등을 좀 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오늘 수능일이라서 그런 건 완전 맞고요. 수험생들이 이제 어른 됐을 때 일자리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어떤 전공, 어떤 기술을 익히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미래를 살짝 내다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꼭 전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전공에 있어서도 AI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AI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은 저는 젊은 친구들이 이미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즉 저는 언제 한국 사회가 정말 좋아질 거냐면 AI가 없는 사회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친구들이 바로 지금 수능생이라는 거죠. 네. 이분들이 사회에 직장인으로 나왔을 때는 다른 직장 문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역시 오늘도 얻는 교훈은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